네, 93쪽 이어서 가볼게요. 93쪽 1번에 이제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제일 사실은, 보험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고지 의무, 해지, 청하철회, 취소. 여기에 대해서. 먼저 1번 보면은, 고지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 때문에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고지 의무가 뭐냐? 그럼 먼저 고지 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보험 시간 때도 아마 이거를 여러 번 같이 설명을 했는데, 고지 의무가 뭐냐? 먼저 내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약한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굴 받고 싶어요?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건강한 사람을 받고 싶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앞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곧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낸 돈은 적은데 보상하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죠.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안 받고 싶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내느냐? 결국 병약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구별하는 거는 과거의 병력을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고지 의무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 감기가 알고 보니 폐렴이었어요. 그리고 이 감기 걸렸던 사실을 숨기고 가입을 하고 폐암에 걸렸어. 폐암이 됐는데, 그때는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감기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지 의무예요. 뭐냐? 단순하게 감기로 그냥 약국 가갖고 타이레놀을 먹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병원을 방문해요, 일단. 병원을 방문을 한다는 순간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고지사항이 돼요. 여기서 한 7일을 통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폐렴인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폐렴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암이 됐어요. 폐암. 이 감기를 걸렸다는 이 사실을 내가 가입할 당시에 고지를 안 했어요. 숨기고 가입을 했어요. 폐암에 걸렸어요. 만약에 진단비가 1억 가입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이게 바로 고지 의무 위반이에요. 이것도 고지를 해야 돼요. 고지 의무예요. 단순 감기도 고지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저는 생명 시간 때도 계속 그렇게 똑같이 일관되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보장을 제한당하는 거.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는 10원 한 장 안 준다 이 말이에요.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5.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큰 금액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 진짜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2번 볼게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고의가 들어가면은 해지해. 고지 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내가 일부러 이거를 감기를 걸렸는데 보통 감기가 아닌 거야. 보통 몸살이 아닌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본인이 알고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가입을 했어요. 나 병원 간 적 없다고. 이거 어떻게 알겠냐, 보험사에서 모르겠거니 하고 고의로 숨기고 가입을 했어요. 그게 바로 해지 사유가 돼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또 뭘까요? 중대한 과실은 이거예요. 이게 내가 폐병변이라 그래서 폐에 이상이 생겨서 치료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폐병변이 그냥 감기겠거니 하고 본인이 그냥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자기 판단 내리고 이게 폐암으로 될지 모르고 그냥 가입한 거예요. 중대한 과실. 그게 중대한 과실이죠. 내가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병원 갔는데 감기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중요한지 몰랐다. 그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중대한 과실로 보는 거죠. 이거는 네가 자체적으로 고객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보험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안 통해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고의, 고지의무 위반, 그리고 고의, 중단과실은 해지가 짝꿍이에요. 해지. 짝꿍을 꼭 잘 알아야 돼요. 고해예요, 고해. 임재범 씨, 가수 임재범 씨의 노래 중에 고해라는 게 있죠. 고해, 고지의무 위반은 해지다. 3번이 정답이고, 3번 와보면 바르게 연결된 것. 계약자의 알릴 의무 사실을 이번에는 주체가 보험회사가 됐어요.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회사는 1개월 이상 지났거나 2년이 지났을 경우 해지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 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렇게 알아챘어요. 감기로 병원 입원한 사실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이 병원에, 동네 병원에 가보니까 동네 병원 차트에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보험회사 알았어. 그러면은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1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1개월. 그리고 2년. 그러니까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아무런 폐암이나 아무런 보험도 안 탔어. 2년 동안 잘 돈을 냈어. 그러면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게 2년이 지나면은 해지할 수 없다는 이거를 두고 사람들이, 특히 설계사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뭔 착각이냐면은 2년 지나면 보상된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실은 이 해지권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보험 업계에서 큰 혼란을 주는 원인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잘못 많이 알려 있어요. 이거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해지할 수 없다는 거는 보상이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폐렴을 끙끙 앓았어도 2년 동안 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가만히 지나면은 폐암도 보상이 되는 걸로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고지의무 위반하면은 해지할 수 없다지 보상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해지할 수 없다 그랬지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안 했어요. 보상 안 돼요. 이거 고지의무가 정말 이게 만약에 보상이 돼봐, 그러면은 누가 이걸 고지를 해요? 만약에 내가 2년만 지나면은 다 보상을 다 해줘. 그럼 이거 내가 1억이 문제야? 한 10억, 20억 가입을 해야지. 2년만 참으면은 20억 들어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되는 거하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랑 보상이 된다는 거, 그 구별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이게 3번의 문제 보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했지 보상이 된다라고 안 했어요. 보상은 안 돼요. 절대. 보상이 제한돼요. 고지의무 위반 2년 지났어. 여러분, 이거 내가 폐렴 걸려서 이거 사실 숨기고 2년 지나서 폐암 걸렸잖아요. 10원 한 장 못 받아요. 10원 한 장 못 받아요. 10원 한 장 못 받아요. 해지는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보상도 안 되고 해지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냥 계약만 떠 있는 거예요. 붕.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어. 그래?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보험료 계속 내야 돼요. 보험료는 내지 보상은 안 되지. 그럼 보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보상이 안 되는데. 이거 깨야 돼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4번 계약자 알릴 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을 말하는 거예요. 해지할 수 없는 경우. 3번 3년이 지났을 때. 이게 3번이 뭐냐? 2번이랑 같이 봐봐요. 2번 보기 2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1년이 지났을 때. 이게 2년이라 그랬잖아요. 2년 미만이잖아요. 2년. 그러니까 2년 미만이 1년이 들어오잖아, 이 안으로. 2년까지는 해제가 안 되는데 1년만 지났어. 그럼 해제할 수 없죠. 해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맞고. 3번 봐봐요. 계약을 체결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안 되죠. 3년이 지났으면은 2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할 수 없어야죠. 다시. 그러니까 2번, 보기 2번은 1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가 있죠. 2번은 2년 미만이니까 해제할 수가 있는 거고, 3번은 3년이 지났다. 2년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해제할 수가 없게 되죠.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질러서 해지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보험은 지급도 안 돼요. 고지의무 위반이면. 1번은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할 수가 있고 1개월 이내니까 정당하게. 4번 보기 4번은 고의, 중요한 사실이 고의를 잘못 알았다. 해지할 수가 있어야죠. 1번, 4번, 2번은 다 해지할 수가 있고 3번은 너무 오래돼서 해지할 수가 없게 돼요. 자, 5번 청약처리에 대한 내용 바르게 나열한 거. 청약처리는 이번에 또 뭐냐, 앞에는 고지의무 위반의 해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청약처리는 뭐냐, 철회건이라고 그래서 없던 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다시 백시키겠다. 그 다음 조건이 있는데 15일 이내는 증권을 받은 날. 그러니까 증권은 뭐냐, 여러분들 가입하면 우편을 많이 받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편 종이 환경 차원에서 종이를 많이 아끼자 그래서 택배 비용도 그렇고 종이는 많이 없어지고 이제 모바일 청약으로 스마트폰으로 카톡 알림 이걸로 이제 대신 보내게 되는데, 딱 증권이 발송했다고 올 거예요. 그 핸드폰으로. 요즘에 우편은 잘 안 와요. 그래서 핸드폰 받으면은 그게 15일 이내에 청약 처리할 수 있어요. 왜냐? 증권을 카톡에 발송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그거 안 열어보면 계속 올 거예요. 계속 열어봐라. 모바일 증권 들어왔으니까 열어봐야 된다라고 보험회사에 알림톡을 보내거든요. 여러분이 클릭해서 비밀번호, 생년월일 같은 비밀번호 입력하고 열람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청약할 수 있고 1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청약 처리가 안 돼요. 왜? 증권을 확인했으면은 15일 안에 딱 기간을 주고 이 안에 네가 백 시킬 수 있는 원천 무효시킬 수 있는 권한은 15일간만 주는 거예요. 그럼 16일부터는 어떻게 되냐? 청약 처리가 안 되면은 해지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 청약 처리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청약 처리를 15일 이내 하면은 낸 돈은 다 돌려줘요. 내가 월 보험료 10만원 냈어. 그럼 10만원 고스란히 돌려줘요. 그럼 엄청나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15일이 넘었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10만원 낸 거 못 돌려받아요. 해지해야 되잖아요. 해지하면은 보통 그냥 꿀꺽해요. 보험회사가 해지해버리면. 해지한 금은 없어요. 초반에는. 그게 15일이고 단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한 경우에는 청약할 수 없다. 모바일 증권을 보냈어. 근데 이 사람이 증권을 안 열어봐. 계속 안 열어봐. 증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30일이 넘었어. 그러면 청약을 처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열람을 한 것으로 보는 거죠. 열람을 계속 안 해, 이 사람이. 그래서 30일이 넘었어. 그럼 청약 처리가 안 돼요. 자, 6번. 3개월 이내에 청약 처리. 아니에요. 15일. 왜 3개월이라는, 너무 길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용하잖아요, 악용. 계속 넣다 뺐다 계속 야바이 하겠는데? 넣다 뺐다. 왜? 내가 상해 보험 가입을 했어. 근데 청약 처리 이걸 악용을 해서 15일간 부담받아. 상해 사고 사망시 한 10억 가입을 해. 근데 청약 처리 해버려. 그러면 낸 돈 다 돌려받았을 때 공짜 부담 큰일 받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청약 처리하고 또 가입하고 또 청약 처리하고 계속 이거 넣다 뺐다 하는 거 막겠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악용을 해. 그러면 이 사람 가입 못해요. 보험회사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블랙리스트 바로 올라가겠죠. 계속 악용을 하면은. 3개월은 너무 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5일이고 7번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는 최종일 7월 1일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먼저 증권을 받은 날 20일이야. 그럼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죠. 15일간 청약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35일인데 30일 없으니까 다음 8월 4일 되겠죠. 그렇지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제한이 동시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일은 1일이니까 플러스 30을 했어. 그러면은 31일. 요게 더 빠르잖아요. 8월 초보단. 그래서 7월 31일이 마감일이죠. 근데 7월 30날하고 31일 날 이거의 차이가 미묘하잖아요. 굉장히. 그럼 정확한 기간은 언제냐? 청약일인 7월 1일 플러스 30. 심플하게 30 플러스 30 요것만 계산을 하네요. 초일, 산일, 불산일 이런 거 안 따지고 청약일인 1일을 빼고 플러스 30 하면은 그 날짜가 나오네요. 31일로.
여러분이 이거 걱정 안 해도 될 게 어차피 문제은행이라서 보통 7월 1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7월 1일 그리고 플러스 30일 31일이구나. 이게 아마 토시가 아마 문제 시험에 출제될 때는 아마 보기가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31일이구나 말일 날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8번 청약처리에 대해 틀린 거. 1번 보험계약 청약일을 청약처리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가 청약을 했어 아침에. 근데 생각이 바뀌어서 뭐 오후 되니까 철회를 해야겠어. 해줄 수 있어야지. 15일 이내니까 다 돼요. 증거 발행 날부터 15일 이내. 2번 증권받기 전에 청약할 수 없다. 왜 안 돼요? 증권을 수령했든 안 했든 그거 상관없이 15일 이내, 수령 후 15일 이내, 30일 이내는 다 할 수 있어야죠. 3번 법인은 청약 실효가 불가능해요. 법인은 너네가 많이 정보적 약자는 뭐 개인이지 법인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계사도 내가 지금 설계사야. 내가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처리 안 돼요. 너 전문가잖아. 전문가인데 네가 무슨 청약 처리야? 라고 그래서 설계사도 안 돼요. 청약 처리는. 4번 병력보험과 일반 보험의 청약 처리 기간은 동일하다. 동일해야죠. 뭐 청약 처리 기간 이런 거 갖고 너는 뭐 하루 더 있고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같은 보험인데 일관돼야지. 9번 청약 처리할 수 없는 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청약 처리할 수 있어야죠. 1년 미만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청약 처리할 수 없는 계약에 앉는 거. 이 뭔 말이냐? 없는 계약에 앉는 거. 그러니까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네요. 청약 처리 할 수 있는 거. 1번이네. 문제를 청약 처리 될 수 있는 거 찾아봐요. 1번 1년 미만. 이게 돼요. 이게 단 90일 이내. 그러니까 90일 미만 너무 초단기 계약은 안 되지만 1년 미만은 오케이예요. 90일부터 1년까지는 요거는 오케이 된다. 2번 지자체가 체결한 계약. 지자체는 뭐 서울시 뭐 이런 건데 얘네는 지네가 잘 알고 가입해야지. 청약처리 안 돼요. 이런 데는. 전문보험 계약자 안 되고. 4번 진단계약. 뭐냐면 이것도 안 돼요. 청약처리가. 진단계약이 뭐냐면 내가 보험 가입할 때 특히 실비 같은 거는 좀 까다로워요. 가입을 시켜줄 때 건강 상태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뭐 손해는 높다고 하잖아요. 실비가. 그러면은 병원을 딱 지정을 해줘요. 내가 가입할 때 내 집 주소에 가까운 병원을 하나 지정을 해주고 거기서 그 건강보험 받게 해요. 뭐 피검사, 뭐 엑스레이 뭐 다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청약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악용할 수가 있잖아요. 공짜니까. 공짜 검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가 돈을 내주거든요, 대신. 근데 보험회사 돈인데 이거를 막 악용을 해봐. 청약처리 공무원이 받고 뭐 청약처리 하고 보험회사는 손해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계약 이것도 청약처리가 안 돼요. 오남용 방지. 자, 10번 틀리게 설명한 거. 3번 6개월은 아니에요. 3개월. 3개월. 이게 뭔 말이냐? 이거는 품질 보증이라 그래서 내가 설명 듣지 못했다. 중요한 내용을 뭐 설명 듣지 못했다. 뭐 자필 설명 안 했다. 그리고 보험약관 전달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청약처리인 뭐 30일, 15일 이거보다 더 기간을 많이 주는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또 뭐냐? 취소. 해지가 다르고 청약처리가 다르고 취소가 달라요. 이 취소는 뭐냐? 어떤 일로 돌리겠다. 그래서 낸 돈 다 돌려줘요. 해지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를 취소 사유는 자 봐봐요. 봐봐. 취소 사유가 여기 앞에 나와있지 않은데 취소 사유는 그거예요. 취소 사유는 92쪽 보시면은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청약서를 전달 안 받았다. 그리고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필서만 안 했다. 요 세 가지거든요. 이때는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취소. 기간도 널널하게 주죠. 이거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계약 체결 시에는 보험설계사의 의무예요. 청약서의 부본 전달 서명하고 부본이라 그래서 뭐 청약서를 서명하는 그 종이 서류가 50장 정도 돼요. 50장. 거기에 계약 제형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계약자가 받아야 돼요. 그걸 안 줬거나
아니면 약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못 들었다. 그리고 자필 설명을 안 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대리 설명을 한다거나 누가 대신 사인했거나 이러면은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여유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취소. 내 돈은 다 환불해줘 있어요. 이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계약 취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왜? 아니 청약서 보시면은 자필 설명하셨습니까? 예, 다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예. 모바일 청약도 마찬가지. 무조건 예를 해야 돼요. 이걸 아니오로 하잖아요. 그건 다음으로 청약이 안 넘어가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예를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취소랑 무효랑 해지랑 다 다른데 일단 무효. 그럼 무효도 굉장히 비슷해요. 취소랑. 무효는 뭐냐면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무효 사유. 이거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그리고 15세 미만. 이때는 무효예요, 무효. 무효랑 취소랑 좀 비슷한데 이거는 낸 돈을 다 돌려줘요. 애초부터 없던 계약으로 치는 거예요. 제일 구별되는 거는 해지. 해지는 낸 돈을 안 돌려줘요. 그 차이가 커요. 청약철에 취소, 무효 이거는 낸 돈 돌려주고 해지는 완전히 달라서 해지는 낸 돈을 안 돌려줘요. 이거는 계약자 잘못이 크잖아요. 이 앞에는 뭐 회사 잘못이거나 아니면 설계사 잘못이지만 고지의무 위반 이런 거는 계약자 잘못이니까 페널티를 주는 거죠. 11번 해지 사유. 자필 설명 안 했다. 이건 취소잖아요, 취소. 자필 설명 안 했다. 고해라 그랬잖아요. 1번은 고해. 이건 해지고 2번 2회 이후에 미납하고 납입 최고 기간 지났다. 이거는 실효인데 실효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알고 가야 돼요. 실효가 뭐냐? 실효는 돈을 안 냈을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무전취식 보험을 매달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20년 납, 10년 납 그러면 10년 동안 꾸준히 매달 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안 내.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냐? 끊어버려. 보장에 끝나요. 전기수도 가스 똑같아. 전기수도 가스를 매달 돈을 내야 되잖아요. 쓴 만큼. 근데 수도요금을 안 냈어. 그러면은 수도 안 냈다. 통지서 날라가죠. 통지서를 날라가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안 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 끊어버리잖아요. 가스 끊어버리죠. 똑같아요. 그것처럼 이 보험료를 매달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안 내. 그러면은 첫 달은 만약에 이게 말일이에요. 처음에 한 달을 안 냈어.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안 내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빨리 내라. 근데 살아있어. 계약은 멀쩡히. 물은 계속 공급을 해줘요. 왜냐 물 끊기면 난리 나잖아요. 줘요 물을 한 달. 2달째 돼. 또 보내. 왜 안 내? 빨리 돈 내 하다가 두 번째 되는 날 말일이 되면은 에이씨 끊어. 물을 그냥 밸브 잠가버리는 거예요. 꺼버려. 그래서 보장도 끝나요. 보험회사 보장도 끝나. 그리고 그 다음날 첫날 되면은 실효가 돼요. 실효로 해지됐다. 실효해지라고. 실효해지가 되면은 보험은 끝나요. 이후에 안 걸렸어. 이 실효된 기간 끝나서 실효해진 상태에서 돈을 안 냈어. 그런데 암에 걸렸어. 어떻게 됐냐? 보장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 잘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은 2회 이후, 그러니까 2달이에요. 2달 말하는 거예요. 2달 동안 미납을 했다. 납입 최고는 뭐냐? 돈 내라. 최고가 그 경고할 때 고자예요. 고자. 독촉한다는 한자어거든요. 독촉을 하는데 안 냈어. 지났어요. 경과. 그러면은 해지가 돼요. 실효해지.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고 4번 변조. 보험금 청구서를 변조했어. 고의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고의가 들어갔으면 해지. 그리고 만약에 보험금 청구 서류가 뭐냐? 내가 사망도 안 했는데 막 사망한 것처럼 꾸며냈어. 사망금 태어내려고. 그러면은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안 주고 형사고소로 맞겠죠. 기망한 죄로. 그게 있어요.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나이롱 환자 특별방지법. 그리고
보험 사기, 보험 사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보험 사기 특별법이라고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이런 경우. 12번 승낙을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 5가 되죠. 5. 뭐냐? 승낙을 왜 받아야 될까요? 이거를 마음대로 늘렸다. 그게 안 돼요. 뭐냐? 보험 기간을 바꾸고 싶다. 보험 기간. 그러니까 내가 기간이 뭐냐? 보통 이거 보험 여러분들이 증권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을 보면은 갱신형, 비갱신형, 그리고 이게 있어요. 10년 납, 10년 만기 이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아니면은 20년 납, 80세 만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뭔 차이냐면은 이게 갱신이고 이게 비갱신이에요. 뭐냐? 10년 납, 10년 만기라는 뜻은 뭐냐? 내가 30살부터 40살까지 10년 동안 보장을 받고 10년이 만기되는 시점에 갱신이 돼요. 이때는 보험료가 오르죠. 그래서 또다시 40세부터 50세까지 10년 동안 돈을 내다가 50세에서 또 갱신되고 죽을 때까지 갱신되는 게 갱신형 보험이에요. 반대로 이 새만기라고 하는 상품은 뭐냐면 비갱신인데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80세에 만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80세까지 보장이 되고 80세 되면은 보장이 끊겨져요. 그런데 내가 90세 만기하고 100세 만기도 있거든요. 이게 뭔 차이냐? 내가 90세까지 보장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정수기 렌탈이고 정수기 구입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거를 렌탈이랑 비슷해. 렌탈, 뭐 가전 렌탈 아니면은 뭐 차량 리스 뭐 이런 거 비슷한데 이런 계약들은 10년 동안 계속 쓰다가 언제든지 벌어도 상관없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세를 몇 세로 설정을 하느냐가 보험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내가 정수기를 사서 내가 80세까지 되는 해 동안 쓰겠다. 아니면은 내가 90살 될 때까지 이 정수기를 쓰겠다. 100세까지 정수기를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용 연한이 늘어날수록 돈이 당연히 비싸지잖아요. 보험료가.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내가 보험료를 100세로 설정을 해. 그러면은 월 보험료가 한 3만원 내야 돼. 근데 월 3만원 내기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80세 만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월 보험료가 15,000원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싸게 하고 싶어서 이 만기도 기간을 짧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80세 만기 설정했다가 내가 주변에 갑자기 뭐 부모님, 뭐 친척 여기서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 그러면 나도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80세 만기 한 거 100세까지 늘리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악용을 하겠죠. 누구나 다 싸게 내다가 이거를 막 고무줄 늘리듯이 늘려다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다 이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보험사가 만만치 않잖아요. 승낙 받아라 이거예요. 승낙. 너 80세에서 100세로 바꾸겠다? 너 뭐 끌리는 거 있지? 너 캥기는 거 있지? 거절해. 그래서 변경을 할 수 있다만 승낙을 얻어야 된다. 거절하겠다는 뜻이에요. 승낙을 얻어야 된다. 보험 종목은 또 뭐냐? 보험 종목이 변경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종신보험에서 내가 종신보험 가입했다가 이걸 연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액연금도 그렇고 종신보험이 일반 종신도 그렇고 죽을 때 받게 설정을 했다가 나중에 65세 됐어. 뭐 연금을 받고 싶어. 그러면 연금으로 전환을 시켜주는데 종목이 전환돼 버리거든요.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낙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5. 그리고 13번 승낙을 받지 않고도 변경 가능한 건 뭐냐? 수익자. 이거는 승낙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2번 종목 납입 방법 이것도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1번 가입 금액은 또 뭐냐? 똑같아요. 가입 금액이 뭔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암 진단비로 한 5천만 원 가입을 했어. 그러면은 월 보험료가 한 5만 원 내요. 근데 방금 막 얘기한 것처럼 암에 갑자기 친구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은 나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나도 암 진단비 친구가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 막 몇 억을 썼어. 그러면은 나도 5천만 원 안 되겠다. 나도 한 2억, 3억을 올리자 하잖아요. 거절이에요, 거절. 왜? 너 뭐 꿀리는 거 있구나.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이렇게 해서 안 받아줘요. 이것도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암 진단비를 5,000원에서
몇 억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승낙을 받아야 되지만 반대로 수익자는 뭐예요? 돈 받는 사람은 상관없죠. 이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도 변경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변경이 안 돼. 피보험자는. 근데 수익자의 변경이 가능하죠. 수익자는 왜? 아니 회사 입장에서 돈을 누가 수령하든 회사는 알 바 없잖아요. 알바 없다. 예를 들어서 최태원 SK 회장님이요. 최태원 SK 회장님이 수익자를 원래는 전부인이었던 노소영 미술관장? 나비관장? 노소영 씨를 자기 와이프로 했는데 최태원 회장님이 바람을 폈죠. 그래서 내연녀로 수익자를 바꿨어. 그러면 알 바 없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전처가 보험금을 수령하든 아니면 내연녀가 수령을 하든 알 바 없잖아요. 돈만 잘 내면 되지. 계약자가 돈을 내니까 최태원 회장님이. 내연녀를 받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익자가 승낙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변경할 수 없는 보험계약 내용은 뭘까요? 1번 가입금액은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변경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승낙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납입주기 이것 다 승낙을 받아야 되고, 수익자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피보험자가 뭐예요? 이 계약의 목적물이잖아, 목적물. 그러니까 이 계약의 주인이에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따라서 계약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 피보험자를 바꾼다? 그러면 계약이 해지이 되는 거지. 최태원 회장님이 종신보험 가입했어. 이거 내 종신보험 내다가 뭐 아들이든 딴 사람한테 못 줘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왜냐? 최태원 회장님한테로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험료를 받아왔어. 그리고 모든 계약들을 뭐 해약환급이 됐든 아니면은 뭐 사망위험보험료든 모든 것을 다 여기 했는데 갑자기 부인으로 바뀌었어. 그 부인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망위험 자체가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에. 그래서 피보험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피보험자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계약 해야지 해야 돼요. 계약 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